허겁지겁 은행에 가보면 채무자 얘기는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사고 물건이니 대출해서 하겠다고 해요. 거기에 은행 직원 붙잡고 이게 사실은요 이러이러했고요 저는 잘못이 없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압류고요 뭐 법원에 이신청 풀 거고요 이렇게 두리약한 얘기를 해봐도 담당자는 이제 고개만 몇 번 끄덕거려주고 들어주는 척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회수할 거니까요. 뭐 몇 월 며칠까지 가압류는 좀 지워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까지 못 지우면 이제 사고 물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손 쓸 겨를도 없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듣기만 해도 섬뜩하네요. 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네, 단어만 들어도 무섭죠. 토리니 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시다 보면 토지 매입, 인허가, 시공, 분양 뭐 어떤 과정에서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심하면 가압류, 압류, 뭐 가처분 이런 섬찟한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압류라고 하면 공사비를 제때 못 줘서 채권 보전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대금을 지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거의 파장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토리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압류를 맡게 되면 일단 엄청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토리니한테 물어보고 치지 않거든요. 가압류라는 게 채권자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뭐 돈을 받을 게 있다든가 이런 식의 최소한의 증빙만 하면 가압류 요청을 일단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상세한 거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시비비를 가리라는 뜻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을 일단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이의 제기를 하든 정식 재판을 하든 이제 그 다음에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은행에서 그 물건을 사고 물건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일단 가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보다 은행이 먼저 알아요. 먼저 연락을 줘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은행에 가보면 채무자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고 물건이니 대출 회수하겠다고 하고요. 뭐 가압류 지워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대출을 갈아타거나 대출 연장 같은 게 안 되니까 잘못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수도 있죠. 맞아요. 사고 물건 올라오면 네. 즉각 회수까지는 어떻게 막아본다고 해도 네. 연장은 안 되죠. 맞아요. 그걸 들고 다른 은행 가면 당연히도 안 되고요. 천상 그걸 해결하려고 해방부탁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의 요구 금액은 뭐 나중에 소송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갖가지 이유를 대서 최대한 올려놓은 금액으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보험이나 뭐 이런 걸로도 안 되고요. 현금으로 또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은행에서 사고 물건으로 등록시키는 걸 막아주는 그 시간도 길게 안 줘요. 시간도 되게 촉박하게 주고요. 그래서 가압류가 무섭구나.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가압류라는 게 일단 들어오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도 말자. 그게 가압류만 그런 게 아니고 유치권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유치권도 그래요. 일단 현장 맞고 플랜카드 걸리면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거 풀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네, 뭐 빨간 글씨로 플랜카드 걸어놓고 뭐 컨테이너에 개 풀고 그러면 개 짓고요. 장난 아니죠. 네, 소문나면 나중에 분양도 안 돼요. 어쨌든 금융 쪽에서 계속 다그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런 상황은 워낙 경우가 다양하고 사례가 많아서 일일이 사례를 드리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한테 꼬투리 잡히지 말아라 그러는데 꼬투리가 뭐뭐 있나요? 물어보면 100만 가지도 넘잖아요. 우리 뭐 술 먹지 마라, 뭐 전화 왜 안 했냐, 너 왜 그렇게 생겼냐. 그래도 뭐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네, 신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조금만 되면 신탁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깔끔하죠. 가능하시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나오는 관리 신탁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방법이라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이 없이 자기 자본으로만 진행하신 경우에는 은행에 쫓길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아닌데요. 대출이 많이 들어간 개인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대가 악의를 갖고 작정하고 들어오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예. 아무튼 개발 과정 전반에서 어떤 용역이나 시공계약 하실 때는 가능한 용역의 정확한 내용, 지불 조건, 상세 금액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쓰시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눴던 회의록,
메모, 카톡 메시지 그런 거, 음성 녹음 같은 거 이런 것들 핸드폰 바꾸시더라도 꼭꼭 챙기는 걸 그나마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저보다 더 좋은 대책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계약할 때만큼은 꼼꼼히 챙겨야겠어요. 가압류 가처분은 일단 들어오면 잘잘못을 떠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업자 잘 선택하시고요. 거래 기록 꼼꼼하게 하시고요. 서로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걸로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말자.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